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얼마 전 시모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진 몰라도 그 특정 감정에 대해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난 지금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분노라는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신우 때문이랍니다. 시모의 장례식장 근처에도 얼씬 않았던 신우를 생각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신우를 그리워한 시모를 떠올리면 시모가 불쌍해서 견딜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다 시모는 평생 딸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리고 신우와 저희 가족에게 얽힌 사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요리사가 꿈이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친척의 도움을 받아 서울 유명 호텔 주방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낙하산으로 호텔 주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던 저였기에 그런 제가 거친 주방 안에서 살아남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주방에 여자를 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너 내가 뭐라고 했어? 기름 옆에서는 항상 물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지금 너 때문에 몇 명이 화상 입은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그만 헛디는 바람에 물을 엎어버렸어요. 다음부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로만 주의한다고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일을 해. 아니면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 주방에서 나가주던가. 낙하산이면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너는 왜 출근만 하면 사고를 쳐?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 게 얼만 줄 알아? 주방장님과 선배님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나도 꼭 주방장이 되고 말겠다는 큰 꿈 하나를 안고 악바리 근성으로 호텔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잡초처럼 끈질기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악바리 근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하나가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칼질에 능숙하지 않으면 천천히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네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데 이렇게 다치면 어떡해? 선배님들이 바쁘다고 옆에서 재촉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제가 다치면 여럿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네가 자꾸 다치니까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너 다치면 네 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방장님이랑 선배들한테 혼나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칼 다뤄. 그래도 선배님 덕분에 제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요. 선배님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주방 선배들 중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했고 저를 챙겨준 사람은 바로 저희 남편이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만난 어둠 속의 빛 같은 존재였어서 그랬던 건지 저는 남편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했잖아. 나는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 만날 생각 없고 같은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는 더더욱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너를 챙겨주는 이유는 다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초보 시절이 생각나서 챙겨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당장 제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선배님도 저 지켜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제 마음 받아주세요. 선배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끝까지 선배님 기다릴 거예요. 제가 싫다는 남편에게 끝없이 매달리고 끝없는 구애를 한 덕분에 저는 남편의 마음을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받아주면서 그냥 받아주진 않았고 조건을 몇 가지 내걸었습니다. 우리 연애가 절대로 주방까지 오게 해서는 안 돼. 주방에서는 동료고 주방 밖으로 나와야지 연인인 거야. 나는 우리 연애가 우리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결혼할 생각이 크게 없으니까 결혼하자고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속 지켜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선배님이랑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걸요? 선배님 말씀대로 주방에서는 동료, 주방 밖으로 나와야지 연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선배님이 먼저 이야기 꺼내기 전까진 제가 먼저 꺼내지 않을게요. 남편은 차기 주방장이라고 불릴 만큼 능력이 좋았고 거기다 성실해서 호텔 내에서 꽤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인기까지 많았었는데 그런 남편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제가 열심히 구애한 덕분에 남편의 마음을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남편의 마음을 얻은 거라 처음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남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동료로 지냈고 결혼 재촉 또한 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늦기 전에 이 남자와 결실을 맺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이도 이제 30인데 이젠 결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만난 지도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애들 소꿉장난처럼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나는 결혼 생각이 크게 없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 변한 건 없으니까 결혼 이야기는 하지 말자. 어떻게 그때랑 지금이랑 마음이 똑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 정도 만났으면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년이나 만났는데 결혼 안 하는 건 둘 다한테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한테 크게 문제 있다는 뜻 같아요. 너 아직 25이야. 결혼하기엔 많이 이른 나이라고. 우리 부모님 때 같았으면 25이면 늦은 나이였겠지만 우리 시대엔 결혼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시대를 앞서도 너무나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야 30 돼서 결혼을 하거나 3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여자라면 20 초반에 시집가는 친구가 많았고 20 중반에 결혼하는 친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보다 5살이나 어린 제 걱정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제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진 않았던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시켜 결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빠, 계속해서 내 프로포즈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마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혹시라도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 5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 꽤 돼서 그걸로 결혼식 올릴 수 있거든요. 찬미야, 오빠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결혼 생각이 없기도 하고 전에도 말했지만 결혼하긴 네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래. 너 주방장 되고 싶다면서? 결혼하면 주방장이랑 멀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 주방장 되는 것보다 오빠의 아내가 되는 게 제가 더 간절히 바라는 꿈이에요. 오빠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전 주방장 포기할 수 있어요. 남편은 제가 어떤 말로 유혹을 해도 저와 결혼을 고민해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만 애가 타던 중 남편과 함께 퇴근하는 길에 우연찮게 시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저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러셨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너랑 같이 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니? 설마 네 여자친구니? 시몬은 남편과 제가 잡고 있는 손을 보며 여자친구냐 물었고 남편은 망설임 없이 시모에게 바로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해줬습니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오랫동안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예요. 저랑 같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요. 나이는 저보다 5살이 어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찬미라고 하고요. 오빠 여자친구예요. 제가 먼저 인사드리러 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시모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환한 표정으로 제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래 만난 거면 얼마나 만난 거야? 너는 왜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안 했니?
누나랑 엄마는 너 남자 구실 못하고 사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3년 넘어가고 있어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말씀드리면 엄마가 기대하실까봐 일부러 말 안 했던 거고요. 3년이나 넘게 만났는데 왜 결혼 생각을 안 해? 너 지금 어디 가면 사람들이 너보고 노총각이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짜겠으면 올해 안으로 당장 결혼식 올려. 시모는 저를 처음 본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때 저는 시모에게 잘 보이면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냉큼 시모에게 저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편을 일러버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서 계속 결혼하자고 조르고 있는데 오빠가 결혼 생각이 없대요. 제가 너무 어려서 결혼을 할 수 없다나 뭐라나 자꾸 그러는데 저는 오빠랑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이 오빠 좀 설득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너 좋다고 결혼하자는데 너는 네가 뭔데 프로포즈를 거절해? 이런 아가씨가 결혼하자고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절에도 모자랄 판에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아무리 요리에 미쳐 있다고 해도 인간 구실은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결혼해서 오빠 내조도 해주면서 살고 싶은데 오빠는 자꾸 제 나이랑 일 핑계 대면서 결혼 안 한다고 하네요. 그게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불효되는 행동인지 오빠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여자친구가 참 현명해서 다행이에요. 아유, 그러지 말고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요.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시모의 초대로 저는 시댁에 정식적으로 인사를 하러 가게 될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곳에서 남편보다 5살이 많고 저보단 10살이 많은 신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성규랑 같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요? 남자도 버티기 힘든 주방에서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있대요? 같은 여자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남자밖에 없고 거친 그 주방에서 3년 넘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말 다 했지. 나는 이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감으로 딱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성규 저 녀석은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만나고 있으면서 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땐 성규 쟤가 배가 불러도 한참 부른 것 같아. 엄마 혼자서 말해선 안 되니까 너도 옆에서 성규 보고 얼른 결혼 올리라고 설득 좀 시켜봐라. 여자 셋이서 그러면 성규가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겠니?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장가를 보내 노총각 탈출을 시키고 싶었던 시모는 신우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저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랑 누나 말 들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크게 잘못하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네 나이를 핑계대고 결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기 싫어서 회피해 왔었던 거야. 근데 이젠 그러지 않으려고. 남자로서 사랑하는 여자 평생 책임지며 사는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더니 그래도 어머님이랑 누나 말은 듣나 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미안했어.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결혼하면 연애할 때보다 더 잘해줄 테니까 나 믿고 나랑 결혼해주라. 우리 엄마랑 누나도 너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시집살이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이건 정말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시모와 신우 덕분에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바로 결혼식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중요한 신혼집을 구하고 있을 때 시모와 신우가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올케, 엄마랑 내가 생각해봤는데 올케랑 성규 집 따로 구하지 말고 엄마 집 들어와서 지내는 게 어떨까 싶어. 엄마 집이 2층에다가 1층이랑 분리돼 있어서 올케가 살기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올케 생각은 어때?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오빠랑 제가 결혼하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오빠랑 저랑은 어머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2층에 지금 이미 세입자 있지 않아요? 마침 세입자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말이야. 나는 올케랑 성규가 돈 아낄 겸 엄마 집에서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는데? 괜히 대출로 돈 끌어다가 써서 빚내서 살지 말고 돈 아낄 겸 엄마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남편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기도 했고 시모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모와 함께 사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며느리가 시모와 한 집에서 사는 걸 좋아하겠나요? 아무리 층이 나눠져 있다고 해도 시모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건 똑같았기에 저는 어떻게든 시모와 함께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이미 봐둔 집 있고 계약하기로 해서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랑 제가 하는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일부러 호텔 근처로 집을 구했거든요. 어머님 집에서 출퇴근하려면 1시간이 넘어서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성규는 지금까지 엄마 집에서 출퇴근 잘만 했었는데 성규 차도 있으니까 성규 차로 같이 출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올케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신우가 말할 땐 시모가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시길래 이건 전적으로 신우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시모를 잘 설득시키면 시모는 분가해서 살라고 허락을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형님이랑 같은 생각이실까요? 오빠랑 저는 출퇴근이 편한 곳에서 신혼집 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허락해 주세요. 너는 정말 나랑 같이 살기 싫은 모양인가 보구나. 내가 월세 다달이 받는 거 포기하고 2층에 너희 지내게 해주겠다는데 그래도 싫단 말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생각도 못한 일이라서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거기로 꼭 가고 싶거든요. 너도 참 너무하다. 솔직히 말해서 성규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 다 내 덕분 아니니? 내가 성규 설득 안 시켰으면 너 우리 성규랑 결혼할 수 있었겠어? 너는 나한테 고마워서라도 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신우보다 시모가 더욱더 합가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시모 앞에다 대놓고 시댁살이는 하고 싶지 않다고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신우가 겁을 주듯 말했습니다. 오이케, 그럴 거면 우리 성규랑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정리해.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하는 며느리, 엄마랑 나는 싫어. 그래, 얘 말이 맞다. 나는 너네 생각해서 너네 도와주려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고민하는 척도 안 해보고 무조건 싫다고만 하다니. 난 너한테 정말 크게 실망했다. 엄마 됐어. 더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싫다는 건 그냥 엄마가 싫다는 뜻이야. 성규한테 말해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야겠어.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그때 그 꼴이 딱 그러했습니다. 가만 보면 신우가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결국 신우에게 협박을 당한 저는 남편과는 죽어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 시모와의 합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을지도 몰라. 우리 둘 다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 살림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텐데 엄마랑 같이 살면 엄마가 청소도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시잖아. 우린 그냥 집에서 잠만 자면 되는 거야. 오빠는 그렇겠죠. 평생 오빠가 살아왔던 집이니까. 오빠는 같은 이불 덮고 잘 사람 생긴 것 말고는 달라질 게 없겠죠. 근데 전 아니라고요. 저는 오빠랑 단둘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이게 뭐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 눈치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엄마랑 누나 너 엄청 좋아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합가 일은 합가 일이고 엄마랑 누나 뒤끝 없어서 너한테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정말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리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고 하셔도 제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 오빠가 저한테 더 잘해야겠죠. 아이, 당연하지.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줘서 정말 고맙고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나 믿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남편 말대로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길 바랬지만 저는 그때 그 시절에 좋은 시모를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전 시모는 마치 저를 막내딸 대하듯 해주셨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진정한 시모의 모습으로 바뀌어 저를 대하셨습니다. 새아기 너 말이다. 언제까지 그 호텔 주방에서 일할 생각이니? 결혼도 했으니 집안 살림이랑 내조에 집중하게 그 일 그만두면 안 되겠어? 어머님, 저 아기 생기기 전까진 계속 다니고 싶어요. 어차피 아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관둬야 되는 거라 그 전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얘, 결혼한 애가 일은 무슨 일이야? 괜히 여자 보고 안사람이라고 하는 줄 알아? 너도 똑같이 남자들처럼 바깥일 할 생각하지 말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성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림만 하면서 살아.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하던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분명 저를 위해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모의 말을 듣지 않자 시모는 신경질을 부리며 본색을 드러내 말하셨습니다. 나이 다 먹고 다 큰 아들이랑 며느리 뒷바라지 하기 힘들어서 그런다. 늙은 시어미를 봐서라도 일 그만두고 네가 나 대신 살림 좀 하면 안 되겠니? 아니, 내가 언제까지 자식 새끼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 돼? 어머님, 언제는 저한테 저희 집 살림까지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집에 들어온 건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네가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 말이다. 이 집에 시집아 놓고 딸처럼 대접받고 살려고 하면 안 돼. 너 이 집 며느리야. 자고로 며느리란 시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남편 내조 잘하는 게 며느리자 아내가 해야 되는 일 아니니? 나이가 들어 살림하는 게 힘들다며 저에게 살림을 떠넘기겠다는 시모 때문에 저는 오랜 시간 다닌 호텔 주방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한 제 편이 남편이기도 하고 남편이 저와 같은 일을 하기에 남편만큼은 저를 이해해주고 제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거칠게 하셔서 그렇지 듣고 보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너 그동안 주방에서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 그만 주방 일 그만두고 편하게 쉬면서 살림하는 게 어때? 당신마저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당신은 제 편 들면서 어머님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씀이 맞더라고.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으셔서 우리 집 살림까지 맡아주긴 힘들고 당신도 주방일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만 쉬는 게 어떨까 싶어. 제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시댁에서 끝까지 제 의견을 내세우고 우겼다가는 이혼당하는 것밖에 더 하겠나 싶어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주방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주방 일을 그만두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살림에 손을 떼고 신우와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케, 이번에 엄마랑 나 제주도 여행 다녀올 거야. 한 일주일 다녀올 거니까 그동안 올케도 친정도 다녀오고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이번엔 제주도에 가신다고요? 중국으로 여행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머님이랑 형님 무슨 돈으로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엄마 돈으로 가지 누구 돈으로 가겠어? 왜? 올케도 끼고 싶어서 그래? 미안하지만 우리 모녀들끼리 오붓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말이야. 올케는 눈치껏 빠져줬으면 좋겠네. 시모와 신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 돈으로 해외와 국내 여행을 다녔는데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
참 좋은 모녀 사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시모와의 여행 핑계로 어쩌다 한번 저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기 시작하더니 그때를 시작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시모와 놀러 갈 때마다 저에게 남편의 조카를 맡겼습니다. 혼자서 두 집 살림하는 것도 힘든데 남편의 조카까지 돌보려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결국엔 시모와 신우 앞에서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님이랑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두 분 모녀끼리 여행 다니시고 하는 거 보기도 좋고 해서 저도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은 하는데요. 가실 때마다 아이를 저한테 맡기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 어머님 집까지 맡아서 살림하는 것도 충분히 힘들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까지 맡기시는 건 저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다는 뜻 아닌가요? 올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우리가 올케한테 배려가 없었다니. 올케 우리 애 돌보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랑 내가 사이도 좋아 보이고 맨날 놀러 가는 게 질투나서 지금 이러는 거지? 형님,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집안 살림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제가 어머님 모시면서 두 집 살림하는 것도 힘들고요. 애 한 번 키워본 적 없는 제가 남편 조카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돌봐야 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힘든 건 핑계인 것 같고 올케는 그냥 엄마랑 내가 잘 지내는 게 질투나고 안 입고 와서 그런 것 같아. 왜? 올케는 친정 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효도 못하니까 질투났어?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는데 올케가 왜 난리야? 올케는 엄마랑 내가 올케한테 시집살이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애 좀 하루 이틀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애 핑계로 나한테 지랄이야. 시모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건 신우인데 신우는 자신이 시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두 집 살림하고 아이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제 말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땐 정말 시댁에서 도망을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런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 덕분에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터졌을 땐 이 집에서 일찍이 도망을 갔어야 했다는 후회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짐이에요? 형님이 원준이 맡기고 어디 다른 곳이라도 가셨어요? 그 정도 짐이면 일주일은 넘게 저희 집에 있는다는 뜻 같은데 형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하루는 집에 있어야 될 시모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겼었는데 점심쯤 시모는 한 손엔 신우의 아들을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시모의 아들 짐으로 보이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신우가 어디 멀리라도 여행을 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네 부모 이혼했단다. 말도 없이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둘 다 애 못 키우겠다고 도망을 가버려서 집에 혼자 남겨져 있는 애 내가 데리고 왔어. 형님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형님 고모부랑 잘 지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원준이를 버리고 가셨다뇨.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 나도 믿기 어려웠는데 그것들이 이추에 없는 애를 버리고 가버린 게 맞더라. 둘 다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애 좀 키워달라는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갔던데. 이제 정말 어떡하면 좋니? 그러면서 시모는 자신이 데리고 온 신우의 아들의 등을 저에게 떠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얘 못 키운다. 내가 애를 키우면 부모 노릇 해야 되는데 다 늙은 내가 부모 노릇을 하면 애만 창피하지 안 그러겠어? 그럼 어쩌시려고요? 고모부네로 보내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머님 설마 원준이를 고아원에 보내실 생각은 아니시죠? 고아원이라니? 너의 앞에서 그런 말 입에도 담지 마라. 내가 얘를 고아원에 보내길 왜 보내? 이 할미가 버젓이 살아있고 삼촌도 있는데 고아원에 가긴 왜 가냐고. 원준이는 고아원 갈 일 없고
새아기 너랑 성규가 좀 키워줬으면 한다. 시몬은 신우가 이혼을 하고 버리고 간 아들을 저에게 떠넘기며 저한테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한 번도 돼본 적 없는 저에게 5살 된 신우의 아들을 키우라고 떠넘기는 시모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짐을 쌌는데, 그러자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원준이 내 첫 조카라 그런지 나는 내 새끼랑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지냈어. 나도 웬만하면 엄마한테 원준이 키우라고 하고 싶지만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어떻게 원준이를 키우시겠어. 당신한테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원준이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도 어머님도 형님도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두 집 살림 맡기는 것도 모자라 형님이 버리고 간 아이까지 맡기다녀. 그것도 내 새끼로 키우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도 이기적으로 나랑 당신만 생각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어린 원준이한텐 이기적으로 못 굴겠더라고.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지금보다 더 잘할 테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원준이 모른 척하지 말고 나랑 같이 키워줘.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저는 결국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우의 아들을 키우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에서는 당장 이혼하고 나오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나서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 것도 모자라 시모까지 모시고 신우가 버리고 간 애까지 걷어 키워야 돼? 그리고 너는 바보 등신도 아니고 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고 있냔 말이야. 은서방이 나한테 잘하잖아. 나 은서방 하나만 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들 하나 공짜로 생기고 좋지 뭐. 너는 그런 농담이 나오니?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너 이렇게 살라고 엄마랑 아빠가 널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니야. 너 평생 귀한 팔자로 살라고 어릴 때부터 설거지 한 번 안 시키고 키웠는데 그런 네가 왜 남이 버린 애까지 주워다 키워야 되냐고.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고 하셨지만 저는 아들 하나 공짜로 생겼다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선택하기보단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나 죽거든. 이 집 애미 너 줄 테니까 네가 갖도록 해라. 이 집은 우리 성규 주려고 돈 없어도 끝까지 지켜낸 집인데 이 집 받아야 될 사람은 성규가 아니라 애미 너 같다. 그리고 성규 친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도 있는데 그것도 너 줄 테니 너는 나 모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원준이나 잘 키워줘라. 시몬은 신우가 버린 아들을 제가 자식으로 거둬들이자 100평 가까이 하는 2층 단독주택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있는 줄도 몰랐던 선산도 남편이 아닌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어떻게 시모와 남편이 처리를 한 건진 몰라도 신우의 아들을 저와 남편의 호적으로 올렸고, 신우의 아들은 정식으로 제 아들이 됐습니다. 원준이 어머님,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유치원으로 좀 와달라고 한 건데요. 어머님 혹시 원준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원준이 머리가 비상하다고요? 말도 잘하고 글도 금방 배우길래 똑똑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다른 애들도 다 이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켜보니까 원준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월등히 머리가 좋아요. 원준이가 남다른 걸 어머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회 되시면 영재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행히 신우의 아들은 금방 저를 엄마로 따랐고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제 말을 참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머리까지 남다를 정도로 비상하다고 하니 갑자기 아들을 잘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에게 매달려 살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가장 좋은 것들로 해줬고, 그 후
제가 낳은 딸은 시모에게 맡길 정도로 아들에게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아들은 타고나길 효자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라도 한 건지 제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모범생으로 바르게 자라줬습니다. 사실 원준이 성적이면요. 의대 가서 의사가 되기보단 해외로 유학 가서 공부를 더 한 후에 교수라든지 더 큰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원준이는 계속 의사를 욕심내던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님도 원준이가 의사 되길 바라실까요? 저는 딱히 별다른 욕심은 없고요. 지금까지 원준이 혼자서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의 선택도 원준이한테 맡기고 싶어요. 사실 아들이 의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야 좋겠지만 의사도 훌륭한 직업이고 원준이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준이 선택을 응원해주고 싶네요. 아들은 초등학교를 입학한 이후부터 전교 1등이라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명문대학교 교수들이 탐낼 만큼 수재로 자라줬는데 저는 그것으로 아들에게서 아들을 키우는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왜 울어? 원준이 의대 합격한 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서 그래? 당신 원준이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웬만한 일로는 눈물 안 흘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우니까 신기하네. 원준이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사실 아무리 당신 조카라도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내 새끼로 생각하고 키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겪었던 모든 마음고생을 원준이가 다 풀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네요. 원준이가 내 말도 안 듣고 말썽 부리면서 컸으면 애가 잘못 큰 게 다 나 때문인가 싶어서 자책만 했을 텐데 너무 잘 커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들이 당당히 수석으로 의대에 입학하고 난 후 시모는 저에게 고맙다며 약속대로 시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의 서류를 건네주셨습니다. 애미야, 그동안 원준이 키우느라 애미 네가 제일 고생했다. 원준이 애미 아니었으면 절대로 저렇게 잘 크지 못했을 거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군말 않고 원준이 위해서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걸로 그간 애미가 고생한 걸 보상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받아 주거라. 여보, 거절하지 말고 받아놔. 그리고 나 퇴직하면 내 퇴직금도 당신 다 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나도 당신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동안 정말 고생했고 원준이 다 키웠으니까 앞으로는 당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신우의 아들을 제가 키우면서 사람들에게 바보 천치 등신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아들을 다 키우고 나서는 아들을 내가 키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 키워내고 난 후부터는 시모와도 사이가 좋았고 남편과도 더 깊은 관계가 돼 매일을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었는데 아들이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인턴이 되자마자 어디서 나타난 건지 20년 넘게 사라진 신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 대문을 이런 식으로 열어두면 어떡해? 그 안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나저나 올케, 오랜만이다. 엄마 집에 있어? 우리 원준이는? 원준이는 집에 없으려나? 형님, 그동안 어디 가셨다가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을 얼마나 찾아다니셨는데요. 어머님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 당장 어머님한테 연락 먼저 해볼게요. 됐어. 나 엄마 보러 온 게 아니고 원준이 보러 온 거니까 원준이 좀 불러줄래? 원준이가 의사 됐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 하나뿐인 아들 다시 되찾아가려고 왔어. 옳게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웠고 이제 내가 왔으니까 당장 우리 아들 내놔. 20년 넘게 사라졌던 신우가 갑자기 나타나 의사가 된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던 그 순간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아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는지 비몽사몽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원준아, 아무 일도 아니니까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너 이틀 동안 밤새서 힘들다면서. 얼른 들어가서 더 자. 왜 애를 방으로 돌려보내? 원준아, 엄마야. 원준이 너 엄마 기억하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그 말 꼭 해주고 싶어서 찾아왔어. 원준이 너 그동안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제 네가 엄마를 이해해줄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엄마가 너 데리러 왔으니까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아들에게 다가가려는 신우를 제가 몸으로 막자 신우는 있는 힘껏 저를 밀쳤고 저는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성큼성큼 신우 쪽으로 다가가더니 신우의 뺨을 거칠게 날려버렸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당신이 왜 내 엄마야? 나한테 엄마는 여기 계시는 이분밖에 없어. 인간이라면 여기 나타나면 안 됐을 텐데 왜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혀? 최원준, 너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의사가 됐으면 교양 있게 굴어야지. 감히 너를 낳아준 엄마한테 폐륜을 저질러? 너 이 집에서 자라는 동안 가정교육은 제대로 못 받은 거니? 폐륜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 저지른 거 아닌가? 친자식도 아닌 애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키워준 할머니한테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데? 본인이 고아였다는 사실 증오하면서 살았다면서? 근데 어떻게 지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들의 말에 신우는 갑자기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까지도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아빠랑 결혼할 때 할머니 재산 탈탈 털어다가 결혼한 것도 내가 다 알아. 할머니가 나한테 한탄하시더라고. 그렇게까지 귀하게 키우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결국엔 자기한테 이런 집 버렸다고. 검은 머리 짐승 걷어 키우는 게 아니라면서 어찌나 후회하시던지. 원준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잠시 할머니한테 너를 맡긴 거였어.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너를 못 키운 거지. 엄마는 항상 널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널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아빠야. 가정을 파탄낸 아빠를 원망해야지 왜 같은 피해자인 엄마한테 그러니? 가정을 파탄낸 건 아빠가 아니라 아빠를 두고 바람 피운 엄마잖아. 아빠 몰래 딴 남자랑 바람 펴서 걸린 것도 모자라서 그 과정에서 내가 아빠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들켰다면서? 그래서 아빠한테 이혼당한 걸로 아는데 계속 발뺌할 생각이야? 신우가 시모의 친자식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데려온 자식이라는 것과 신우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것이 나이 50이 넘은 저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신우가 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이유였습니다. 바람난 남자랑 같이 살겠다고 나 버리고 도망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할머니가 다 이야기해줬어. 엄마 태생부터 시작해서 아빠를 만나게 된 이유, 이혼당하고 나를 버리고 간 이유까지 모조리 다 알려줬었다고.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 그 노망난 여편 내가 정신이 나가서 어린 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 네 엄마고 너 데려갈 자격이 있어. 아빠는 네 아빠가 아니더라도 엄마는 네 엄마라고. 신우는 당당한 척 하면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건지 시모를 만나보지도 않고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시모에게 신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시모가 눈물을 흘리시며 그런 신우를 걱정하셨습니다. 애 몰골은 좀 어떻든 밥은 좀 먹고 다니는 것 같았어? 걔가 천성이 예민한 애라 밥도 잘 안 먹고 해서 내 근처 살 땐 내가 억지로라도 먹여서 사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많이 말랐지? 왔으면 얼굴이라도 좀 보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지 왜 그냥 그렇게 갔다니? 할머니는 그 여자가 원망스럽지도 않아? 할머니를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밉지도 않냐고. 엄마한테 그 여자라니?
그래, 너한텐 부모 자격 없으니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야. 내 배로 낳진 않았어도 나는 네 엄마를 내 첫 자식이라 생각하고 있어. 신우가 사라져 있는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폭발한 건지 시몬은 신우를 걱정하며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아들을 앉혀두고 나만 빼고 가족 모두가 신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지 물어봤습니다. 말했잖아.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엄마가 나보다 누나를 더 애지중지 키웠었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의심 한번 하지 않았었지. 게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도 누나를 얼마나 아꼈었는데. 다른 집은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지만 우리 집은 정반대였어. 엄마 아빠는 모르고 있었던 게 맞을 거야. 할머니가 나만 알고 있으라고 나한테만 해주신 이야기였거든.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면 두 사람이 나 안 키우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던 거야. 할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아유, 어머니는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러셨대? 원준아, 할머니 말대로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야. 네가 아빠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널 끝까지 자식으로 생각하고 평생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넌 절대 그런 생각하지도 말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지긴 했지만 아들을 신우에게 뺏기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마터면 아들을 신우에게 뺏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신우의 과거 따위는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신우가 두 번 다신 아들과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시몬은 신우가 한번 나타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신우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이 어미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걸 알면 한 번쯤은 보러 올 텐데 얘는 어디서 뭘 하길래 아직도 나를 안 찾아오는 거야? 살아있긴 하겠지. 어디서 사람 구실은 하면서 살고 있겠지. 어머님, 형님 그전에도 연락 한 번 없이 어디선가 잘 지내셨잖아요. 분명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번쯤은 어머님 뵈러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봐야 되는데 우리 딸 못 보고 죽을까 봐 나는 그게 너무 무섭다. 원준이한텐 용서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딸 용서할 수 있는데 나라도 보러 와줬으면 정말 좋겠구나. 시몬은 이미 신우를 다 용서하신 듯 했고 애초부터 아들을 자신에게 버리고 간 신우를 원망조차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시몬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신우를 그리워했지만 신우는 끝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장례식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신우는 시모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었고 또 시모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미 누나한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엔 얼굴 한번 비춰라. 그때 누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더니 솔직히 자기는 어머니가 안 보고 싶다 하더라고. 뭐 원준이야 자식이니까 보고 싶지만 평생 어머니를 친부모라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자기한테 떨어진 게 있지 않은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 형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저는 그동안 형님이 어머님한테 죄송하고 볼 면목이 없어서 안 나타난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성미 누나 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버리고 갔죠. 남자 통해서 인생 역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성격 더 더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형수님, 괜히 성미 누님이랑 엮이지 말고 최대한 멀리 이사 가버리세요. 누나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나중에 무슨 이유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평생 키워준 시모를 단 한 번도 친부모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신우의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장례식이 끝난 지금도 신우 때문에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이라도 신우를 만나 한 대 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인의 말대로 신우가 언제 어떤 이유로
다시 저희 가족들 앞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큽니다. 어쩌면 결혼 후 평생을 살아왔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죽는 순간까지 신우를 그리워한 시모가 이제는 그만 신우를 잊고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지만 죽을 때 한이 맺히거나 미련이 가득한 사람은 이승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 가장 큰 바람은 저희 시모가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저희 가정의 행복은 제가 어떻게든 지켜내고 말 겁니다.